한국일보 기자들이 만드는 팟캐스트 방송 시사난타 H. 생명체는 신의 창조물일까요? 아니면 진화의 결과일까요? 최근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위원회가 고등학교 과학교과서에 실린 시조새 등 진화론 관련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청원을 하자 출판사 6곳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창조론에 입각해서 실제 교과서까지 고친 일은 처음이어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하는 해묵은 질문이 다시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이라는 전능한 존재가 천지와 인간을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창조론자들은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고 또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어떻게 반박할까요? 한국일보 기자들이 만드는 팟캐스트 방송 시사난타 H 38번째 시간.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 공룡이 살았던 중생대의 백악기로 돌아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난타 H 진행을 맡고 있는 한국일보 산업부 최진주, 사회부 김지은 기자입니다. 예, 미국의 만화영화 고인돌 가족 플린스톤에서는 석기 시대의 원주민들이 매머드, 공룡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코믹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인간과 공룡이 공존했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했을까요? 그동안 정설에 따르면 공룡은 6,500만 년 전 지구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고 인간은 200만 년 전에 출현을 했습니다. 두 종은 결코 만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영화에서나 가능할 이런 일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칭 창조 과학자들입니다. 그 창조론과 과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의문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과 공룡이 한데 어울려 살았다는 이들의 인간 공룡 공존설이 맞다면 공룡이 멸종한 뒤에 인간이 등장했다는 진화론은 틀린 것이 되죠. 네, 오늘 시사난타 H의 38번째 시간에는 1982년 경남 고성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을 처음 발견한 양승영 경북대 명예교수와 공룡 인간 공존설에 관한 기사를 쓴 한국일보 문화부 과학담당 변태섭 기자를 모시고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문화부 과학담당 변태섭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그 사태, 교과서에서 그 진화론 특히 시조새 부분에 삭제된 그 사태와 관련해서 변 기자가 설명을 좀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진추라고 불리우는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위원회가 이제 교육과학기술부에 그런 교과서 내용을 진화론에 입각한 교과서 내용 수정을 청원을 하면서 이번 사태가 불거졌는데 간단하게 좀 언제 이 사태가 불거졌고 지금 어떤 단계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국내 창조과학 모임에서는 이전부터 진화론을 부정하는 그런 주장들을 계속 해왔고 네. 그의 계기가 됐던 게 2009년에 그 한국창조과학회 안에 그 교과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랑 한국진화론 실상연구회가 결합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그게 만들어진 거죠? 이번에 이제 교진추가 만들어진 건데 그 교진추가 지난해 12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시조새와 관련된 부분을 빼달라고 청원을 넣으면서 지금 이 사태가 벌거졌고요. 그때 당시에 그 청원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는 그 청원을 고등학교 과학교과서를 만드는 해당 7개 출판사에게 전달해서 너네가 알아서 판단을 해라.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 그 7개 출판사 중에서 대부분이 시조새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겠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교과부는 그렇게 출판사들한테 일종의 이제 수정을 하라는 요구를 한 건데 그렇게 결정되기까지 과정은 좀 어땠나요? 교과부가 청원을 내리기 전까지요. 그러니까 청원을 받아들이고 출판사들한테 지시하기 전까지 그 판단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 교진추에서 어떻게 보면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틈새를 약간 좀 이용한 건데 고등학교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인정 교과서예요. 그래서 정부가 교과서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검증하는 게 아니라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과학 교과서를 심사하는 서울시 교육청에
이런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심사를 받으면 그 심사 과정도 되게 정부가 정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통과시키는 그렇죠. 그런 정도이기 네.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 입장에서는 일단 인정교과서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그냥 청원을 바로 밑으로 내려보낸 거고. 아, 이런 청원이 들어왔다라고 네, 그냥 그쵸, 사실을 그쵸. 전달한 네, 그쵸, 건가요, 그쵸. 그러면? 그리고 이제 교준 측 청원을 받은 그 출판사 쪽은 이러이러한 청원이 들어오겠으니까 왔으니까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네. 이러면서 이제 수정과 삭제를 하겠다는 방향이 결정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출판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교과부의 해명은? 그러니까 그쵸, 자기가 네. 명령한 게 아니라. 교과부에 근데 몫이 안 사실 되는 거죠. 이거는. 근데 청원이 예를 들면은 뭐 한 100가지 청원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청원을 모두 교과부가 그렇게 출판사에다 갖다 주면서 너네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이렇게 무슨 말씀은 셔틀 역할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교과서에서? 그래서 교과부가? 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단 그 교과부가 그렇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 네. 또 분명히 이제 학계나 그 많은 과학계 전문가들이 좀 지적을 많이 했었죠. 이런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다라고 네. 지적을 많이 했었고 교과부도 그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하겠다라고 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그런 관행적으로 그냥 청원이 들어오면 그냥 그렇게 내려보냈었던 건가요? 왜, 좀 너무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어떤 교과서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는 사실 진실로 믿는 것이고 또 어떤 학문의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정설이라고 믿어지는 부분을 교과서에 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을 또 이제 교육과학부라는 데는 이제 교육과학기술부라는 데는 그런 거를 갖다 또 관장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한데 자신은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어떤 단체가 그냥 청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그거를 갖다 그냥 출판사에다 전하고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에다가 그냥 전달만 하고 알아서 판단을 하라고 했다는 그게 전혀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도 해왔던 건지 아니면 혹시 이번 사건에 특별히 그렇게 했던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청원이 없었던 건지 도대체 뭔가요? 뭐 이번 사건이 어쨌든 교과부가 그런 안이한 행동을 보였던 건 사실이고 네. 뭐 미뤄봤을 때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네, 뭐 네. 밝혀진 게 특별히 네.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현재는 그러면 그 이후에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뭐 좀 문제를 제기했었고 뭐 미국에서 네이처지에서도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네.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그 미국 네이처에서 그 한국 창조론자에게 항복하다라는 네. 식으로 이제 헤드라인이 딱 달려가지고 네. 약간 좀 선정적으로 일단 나가긴 했는데 그런 기사가 일단 나갔었고 그뿐만 아니라 뭐 LA 타임즈 등등등에서도 외신에 좀 많이 소개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과학자들은 일단 창조론과 이거에 대해서 논을 한다는 게 일단 창조론은 비과학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논쟁을 붙을 우리가 뭐라고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아니랄 수 있죠 이분들도. 네. 그러다가 이제 교진추가 시조새 그리고 말의 진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의 진화라든지 결국에는 교과서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가르쳐야 된다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활동을 계속 할 거라고 이제 표방을 하게 되니까 이제 아차 싶은 거죠. 이분들도. 그래서 한국고생물학회에서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 교진추의 내용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안 된다라고 다 이제 반박을 했고, 네. 그리고 그 전문가들 집단이 모여서 만약에 이러이러한 청원이 출판사에 들어왔을 때 출판사는 자체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교과서는 말 그대로 그 배우는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믿는 거니까 네. 전문가들과 적절한 토론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이 학회에도 그렇게 말을 했고 네. 그리고 정부 측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네이처 보도를 보면 이제 한국이 창조론자들의 요구에 항복했다라고 하면서 한국은 진화도 아니고 퇴화했다. 라고 하면서 또 기사에 소개된 게 한국과학기술원, 그러니까 카이스트의 네. 창조과학관이 생기기도 했던 이런 내용까지 보도가 됐더라고요. 카이스트에는 도대체 이런 게 왜 생겼었던 거죠? 카이스트에도 일단 그 창조과학회를 보면 네. 되게 재밌는 게 이분들은 이제 신이 모든 생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그 분들을 보면 생물학과 교수분들도 계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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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건데 일단 그 카이스트에서도 이제 뭐 기독교를 믿으시는 뭐 여러분들이 그런 모임을 만들었고
뭐 전시관이나 이런 것도 열어서 운영을 했었던 건데 일단 이번 논란이 되자 카이스트에서는 학교 측으로 이런 전시관이나 이런 단체는 학교의 공식 이런 게 아니다라고 입장을 발표를 일부 했습니다. 사람들의 네. 모임이나 네, 뭐 그렇게, 이런 것이다. 네. 사실 그래도 사람들이 다들 카이스트에 그런 창조과학 전시관, 전시관? 그런 네. 것이 있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아주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도저히 그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라는. 네. 그리고 또 뭐 창조과학 했던 분한테 무슨 명예 박사 학위를 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어떤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뭐 등록금도 안 내고 다니는 학교잖아요. 그 어떤 국가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정책적인 네. 학교에서 과연 이 비과학이 이제 버젓이 이렇게 한 자리를 차지고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충격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어서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 창조론하고 진화론이 계속 논쟁을 벌이는 건데 네. 오래된 일인데 그리고 아마 창조론자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이제 자신들의 주장을 교과서에 반영하고 싶어 했던 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닐 텐데 왜 하필 이 시기에 이 정부에서 이렇게 그런 청원을 내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과정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 부분도 좀 뭐라고 할까요? 시의성? 시대적인 배경? 네. 또 궁금해요. 영향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되시기 전부터 이렇게 서울시도 봉헌하시고 서울시도 그리고 봉헌하셨던 특정 교회 이제 장로로도 활동하시는 분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지차봉사도 하시고 실제로 그 그래서 특정 교회의 그런 걸까? 교인들을 네. 많이 등용을 했잖아요. 실제로 뭐 형제, 네. 자매, 뭐 지인 분들도 상당히 그 교회를 많이 다니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이 무슨 장관이라든지 주요 요직에 앉았고 또 각종 위원회나 이런 데도 보면 굉장히 그런 좀 약간은 강한 좀 근본주의적인 그런 개신교 쪽을 믿으시는 분들이 이제 입김을 좀 네. 그런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그 뭐 이번 정부 들어서 한창 그 특정 종교의 힘이 좀 세진 건 뭐 사실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그런 교진처의 그런 청원도 네. 그 힘을 좀 등에 업고 한 게 아니냐라는 좀 의심 아닌 의심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명확한 그 연결고리는 현재까지는 뭐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창조과학회를 후원하는 그 명단을 좀 보면 대형 교회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 중에는 뭐 소망교회라든지 온누리 교회라든지 뭐 이미 익숙한 교회들이 많이 다수 포진돼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과학회 회장이 지금 이제 목사시네요. 아 회장님이 네. 목사십니까? 네, 아 이분은 뭐를 전공하신 신학을 전공하신 과학자님이신가? 아니 근데 그게 그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예. 여기 창조과학회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아니, 거의 이제 예. 교회 홈페이지 비슷하게 사실 과학회라고 그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무슨 학회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데 뭐 회장님께서는 신학을 전공하신 분인 것 같고 이렇게 보면 대부분 어떤 기독교와 관련된 단체나 이런 쪽에서 후원을 하거나 뭐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떤 과학 학회라기보다는 어떤 주의 주장을 하는 종교단체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그 창조과학이라는 말 자체도 참 재밌는 건데 좀 되게 안 창조라는 맞는 말은 말이죠. 그 믿음의 영역에 있는 그쵸. 문제고 네. 과학이란 말은 그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그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인데 의심이. 그래서 이분들이 창조과학이라는 말을 쓰면서 애써 이제 증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과 공룡이 같이 살았다 그 기사 네. 그것도 그 주장도 보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뭡니까?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뭐 기원전 몇 세기 경에 뭐 발견된 뭐 벽화나 네. 혹은 뭐 돌 조각 문양에서 네. 그 공룡으로 추정되는 어. 예를 들면 뭐 알로사우루스를 보이는 뭐 이런 문양이 있다. 아, 그러니까, 그림에 예, 사람들이 예, 그린 예, 그림이나 그러니까 이런 당시에 거에. 오래전에
같이 인간과 살았다. 공룡이 같이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린 거 아니겠느냐. 사실 이런 논리인데 이게 되게 형편없는 게 그래요, 그렇다. 나도 논리- 공룡 그림 그리면 같이 살았네. 이런 논리라면 지금 상상 속의 동물인 뭐 용이랑 혜태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살았네. 공존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창조과학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애써 그 증거를 만들었지만 그게 스스로 부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정도의 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네. 있었군요. 사실 좀 궁금했어요. 같이 사는 게 과연 뭘 가지고 그랬을까. 하다못해 무슨 같은 지층에서 인간의 뼈와 뭐 공룡의 뼈가 나왔다든지 혹시 뭐 이런 뭔가가 있었던 건가? 하고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변태석 기자와 시조새의 그 과학교과서 삭제 논란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병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승영 경북대 명예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양 교수님은 72년도에 경남 하동에서 공룡알을 최초로 발견을 하셨고요. 또 그 이후에 10년 뒤에 경남 고성에서 대학원생들과 같이 이 공룡 발자국 화석을 발견하신 분입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창조론과 진화론 도대체 뭐가 맞냐? 요거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논쟁거리인데요. 이번에 창조론을 지지하는 단체가 교과서에 진화론을 관련 부분을 아예 삭제를 해달라 이렇게 청원을 하면서 다시 이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창조론자들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진화론을 연구하신 이제 과학자로서 보시기에 어떤 점이 잘못됐나요? 우선 그 창조 과학회라고 하는 것이 네. 진짜 존재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창조론 자체가 과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조론은 그 자체의 그 학술적인 체계가 없습니다. 다만 그 성경에 실린 창조론의 문자적인 해석을 근거로 해서 모든 생물들은 일시에 각 종마다 창조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학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고생물학이라든가 지질학이라든가 이런 학문은 과학은 그 자체의 논리적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창조론은 그 자체의 논리적인 체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만 성경의 문자에 근거해서 과학을 비판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체의 이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을 이렇게 대비시켜 놓고 창조, 진화 이렇게 대비시키니까 창조와 진화를 서로 쌍벽을 이루는 대립된 개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네. 이 창조론은 과거의 범주에 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일종의 종교적인,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인 거죠. 창조론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만들어 창조했느냐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 과학적인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 하고 자꾸만 거기에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류 과학회에서는 주류 과학자들의 사회에서는 이 창조론자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창조론 방금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과학이랑 틀린 기본점을 그런 점을 말을 하자면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경우에 당연히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이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는 도전을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일단 과학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어떤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단히 중요한 걸 지적을 했는데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네. 완전히 결과가 나와가지고 끝난 작업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과학자들이 뭐하러 살아있어요. 다 끝났는데. 네.
이 과학자들이 지금 수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정서하고 있는 것은 과학에서 아직 완전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자꾸만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 이 진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58년에 다윈이 처음 얘기를 꺼냈잖아요. 뭐 그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긴 한 사람이 있긴 있지만 다윈이 정말 학설다운 학설을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윈을 우리가 존경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160년 전의 얘기가 지금도 그대로 굳어져 있다면 과학자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낮잠만 잤느냐. 사실 이 160년 전이라고 하면 그 당시는 현미용도 일반화되지 않은 시대였어요. 네. 그런 시대에 어떤 얘기를 한 거를 지금도 거기에 수정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그 이후에 수많은 화석들이 발견되고 여러 가지 증거들도 있고 증거들도 발견되고 생물학도 발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 다윈이 얘기한 그 학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네. 그 이의를 제기하는 건 과학자들 사회에서 당연한 거예요. 네. 그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가지고 창조론자들은 저 봐라. 이 다윈의 진화론이 이제 끝났다. 틀렸다. 네. 그러니까 거짓이다.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과학자 사회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논쟁을 가지고 이제 끝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진화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 창조론자들은 진화를 증명할 수 있는 가설일 뿐이다라는 것이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지질 시대에 대한 것을 배웠을 거예요. 어떤 시대요? 지질 시대. 뭐 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니 뭐 캄브리아기니 백악기니 그렇죠. 뭐 주라기니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 지질 시대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면 이 화석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거예요. 네. 주라기는 트라이아스기보다 다른 화석이 나오고 그 이후에 백악기보다 다른 화석이 나오기 때문에 화석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질시대마다 지층에서 발견되고 있는 화석들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건 이미 다윈이 진화론을 발견하기 30년 전에 윌리엄 스미스가 밝힌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동물군 천위 법칙이라고 그러죠. 동물군 천위. 동물군이 지층이 위로 올라갈수록 내용이 달라진다. 이게 뭐냐면 진화라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제 그런 자료를 다 갖고 있었던 다윈이 그걸 진화로서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그 진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벌써 200년이 넘는 그 지질학 그 자체를 거부하는 거라고요.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지질학자가 지금 전 세계에 수만 명이 있는데 그 수만 명이 지금 헛것을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돼요? 지질학의 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일종의 특정 종교의 이제 믿음이 이제 그것도 과학 교과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군 신화처럼 뭐 단군 신화가 어느 교과서에 그는 신화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실린다면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과학 교과서의 일종의 과학 논리로 반영이 된다는 건데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요번에 창조론자 측에서 청원을 낸 그 당사자들이 구생물학자가 거기에 있느냐 하는 걸 살펴보셔야 된다고요. 과학은 우리나라의 그 과학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거의 선진국 수준에 거의 다 다루고 있어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분되어 있습니다. 자기 전공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완전히 아마추어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창조론자들이 아까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렇게 뭐 진화론을 부정하는 방식을 보면은 진화론에 약간 허점을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 봐라 틀리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보통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사실 교과서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시조새 부분인데 시조새는 이 조류와 파충류의 중간이 아니다. 중간종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그쪽의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교과서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계 논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시조새가 수광류의 골격을 갖고 있고 그래서 조류의 깃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주둥이에 이빨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깃털을 갖고 있고
꼬리 모양이 길고, 이건 현생 조류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라고요. 골격을 봐서는 수광류 공룡이고, 네. 그 깃털이라든가 뭐 이런 걸 봐서는 그 조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쪽 특성을 갖고 있는. 특성을 갖고 네. 갖고 있다. 그것이 1861년, 그러니까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한 2, 3년 후에 네. 발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거 진화를 증거가 할 수 있는 화석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주목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게 160년 전 일이잖아요. 그게 그 사이에 시조새와 비슷한 화석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습니다. 뭐 중국에서도 엄청난 화석들이 나왔어요. 네. 시조새와 비슷한 것들이. 새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깃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룡의 골격 비슷한 것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자들은 시조새 화석, 160년 전에 발견된 그 시조새 화석 그 하나만이 현생 조류의 조상은 아니다. 그 네. 이전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다. 하는 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시조새가 이제 현생 조류의 조상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걸 자꾸 끄집어 내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공룡하고 현생 조류 사이에 수많은 화석들이 발견돼서 거기에 갭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더 확실하게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가 더 확실해진 거라고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하면 프레드 호일이라는 영국의 천문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대중들한테 굉장한 인기를 끄는 과학자라고요. 그 사람이 1980년대 초에 대형 박물관에 있는 시조새 화석이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영국 사회에서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이 대형 박물관에서 아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조새 화석을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냐. 네. 그래가지고 그때 한 70명 가까운 각종 과학자들, 각 분야의 과학자들과 언론사 기자들, 그래서 검토하는 팀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조새 화석 표본 그 자체를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그 자체를 검토한 거예요. 그리고 시조새 화석이 나왔다고 하는 산지에 가서도 그 화석을 비교해가지고 이게 검토해보는 결과 가짜일 가능성이 없다 하는 걸 결론이 나온 거예요. 1984년입니다. 1984년. 그걸 계기로 해서 미국에서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는 아주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조새 화석 특집을 냈어요. 특집이 굉장히 에피소드를 비롯해서 굉장히 두껍게 실린 거예요. 내가 그걸 아주 흥미롭게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조새 화석에 대한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끝난 거야. 이미 30년이 끝났어요. 네. 근데 그거를 참전자들은 끝났다고 하는 얘기를 아직도 그걸 우리가 먹고 있다고. 네, 교진추라는데, 예, 거기 그래서 주장. 일반인은 우롱하는 거라고요. 난 그걸 알기 때문에 아주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게 그 과학자들이 7, 80명이 되는 과학자들이 그 동을 위해서 가짜일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게 밝혀졌는데도 아직도 그걸 가짜일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끄집어낸다는 건 일반인들을 우롱해도 보통 우롱하는 게 아니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제일 많이 쓰니까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다, 너무 오래된 얘기다, 이런 얘기할 때 시조새 파킹이라고 그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을 쓰거든요. 그런 어쨌든. 정도의 얘기인데 이제 시조새가 교과서에서 사라지겠네요. 아무튼 이제 또 창조론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럼 지금도 진화가 계속되고 있는 거냐, 인간이 지금 진화하고 있다는 얘기냐. 사실 그것 때문에 일반인들이 혹시 진화가 거짓말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인간을 비롯해서 대형 동물들, 우리 눈에 잘 띄는 대형 동물들은 그 진화의 속도가 인간의 수명에 비해서 너무 긴 거야. 적어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사이에 진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네. 알겠어요? 그러나 그 수명이 짧은 미생물들 있잖아요. 네. 미생물들에는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생제를 사용하잖아요. 항생제를 사용하면 그 항생제로 죽는 미생물들은 얼마 있다가 다시 항생제가 약효가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종이 탄생하는 거라고요.
그것도. 초파리 이런 데서 또 변이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냥 빛만 한번 쏘여도. 사실 우리가 그 육정학이라고 하는 것이 농학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 있잖아요. 음식도 전부 우리가 인간이 육정학을 통해서 새롭게 만든 식물들이에요. 야생거하고 전혀 다르잖아. 네. 이게 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 인간한테 필요하게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그거를 이 재배 동물에 대해서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아주 그걸 굉장히 중요시했다고요. 이 모든 생물들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바뀌고 있지 않느냐. 네. 이것이 자연계에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가 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거기에 새로운 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죠. 안 그래요? 그래서 난 그 창조론자들이 얘기하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상에서의 동물들은 전부 육상 동물들 아니야. 네. 육상 동물들은 화석으로 보존되는 조건이 가장 열악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화석으로 보존될 수 이게 아주 우수한 위치에 있는 것들이 바다 생물인가요? 바다에 대륙붕에 사는 조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라고요. 거기는 진화의 모습이 나온다고요. 진화의 모습. 사실 나는 공룡 전문가라고 국내에서 네. 알려져 있는데 사실 내가 학위 논문을 쓴 것은 조개 화석이에요. 중생대 조개 화석을 갖고 녹였는데 네. 거기서 내 학위 논문에 밝힌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요점이 백악기 지층 최하부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형질이 조금씩 변한다는 거예요. 조금씩 바뀐다. 확 조금씩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죠, 확 바뀌는 게. 그걸 갖고 이제 진화 계통을 밝힌 네. 게 내 학위 논문의 요점이라고요. 네. 근데 내가 실제로 내가 다루고 있는 게 진화인데. 진화 계통을 밝히셨는데. 잠깐 안 된다고 하니. 아니라고 하니 얼마나. 아니, 정말. 그러니까 이 창조론자들이 자기들이 전공에서 얘기를 시작해야 된다고요. 네. 딴 전공을 얘기한다면 그건 일반 사람들이 그걸 믿어서는 안 돼요. 사실 진짜 아까 그 시조새 얘기도 하셨는데 그 교진추의 주장을 보니까 그 교과서 그 추진위원회 있잖아요. 네. 수많은 시조새 화석이 사기 또는 조작된 것으로 판명됐다라는 뭐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사람 얘기가 입맛에 맞으면 그것만 그 사람이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으니 상관 안 하고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 시조새가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A라는 종, B라는 종이 따로 존재했다라는 거 하면은 괜찮은데 그 중간 단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종이 존재했다라는 것은 이제 진화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믿음에서 결국 이제 시조새를 공격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실제로 교과서에서 그 부분이 수정된다라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건 좀 학계에서 대응을 잘못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학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네. 근데 그 교육부에서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의 청원을 그대로 출판사에 넘겼다고 하는 게 큰 잘못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무슨 공청회나 논의가 그 전혀 없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고생문학회를 비롯해서 그 진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걸 울려가지고 지금 거기 반박문을 작성하고 뭐 그러고 있다고요. 내가 무신론자냐 하면 그런 거 네네. 나도 크리스찬이라고요. 아, 네네.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3학년 때서도 교회를 나가고, 지금도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네. 다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창조론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는 게 문제예요. 아, 성경을 보는 방식에 성경은 문제가 하나님의 있다. 말씀이라고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사람이 받아 적은 거죠. 사람이 받아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도 아니고 그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녹음해가지고 그걸 쓴 것도 아니고 옛날에 그 선지자들이 뭐 일반 사람들은 명상한다고 그래요. 명상 가운데 깨달음을 계시를 받아서 쓴 거예요. 명상 가운데 계시를 받아서 쓴다고 하는 것은 그 선지자들이 속해 있는 그 사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 응?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늘과 땅만 있지 지구란 말이 없어요. 당신은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자체도 몰랐던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시대에 선지자들이 받아 쓴 그거를 글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우롱해도 보통 우롱하는 게 아니라 그걸 더군다나 자기들이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뭐 말도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지구라는 말이 없어. 찾아봤어요? 지구라는 아니 그거는 뭐 사실 아니 나도 성경 많이 읽었는데 지구라는 말이 없다고. 저도 크리스찬인데 못 봤어요. 땅이야 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천당을 간다, 천국을 간다 그러는데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거. 응? 천국이 우리 죽으면 저기 하늘나라 저걸로 수직상승해서 수직상승.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인들이 대부분이야. 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애타게 생각해. 그게 아니라고요. 난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적인 얘기를 설명한다는 것은 매우 결함되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추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지만은 나도 내 나름대로 신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그걸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지는 않나. 성경은 옛날 2700년 전에 창세기 특히 2700년 전에 그 선지자가 명상 가운데 계시를 받아 쓴 거야. 그 계시를 받아 쓸 때는 그 당시 사회가 어떤 지식 사회였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 배경을 놓고 우리가 봐야지 거기에 글자가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100%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과서란 게 한 번 고쳐지면 다시 고치기가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큰 문제예요. 이후에 대응은 그러면 어떻게 학계에서 이후에 고쳐지고 난 다음에 대응하는 건 좀 너무 늦은 거고. 뭐 이렇게 일이 잘못됐으면 이거 잘못하게 한 그 행정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죠. 난 그렇게 봐요. 그 누가 그렇게 했는지 출판사에 그걸 넘기기 전에 저 과학자들한테 그 잠을 듣지도 않고 그냥 넘겼다고 하면 거기에 그 행정 책임자가 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교과부에서 학계에서 반발이 뒤늦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 사실 네이처지에서도 실리면서 약간 국제망신 비슷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그 2013학년도 교과서 인쇄본에 대한 수정 보완 승인이 나는 9월 말 이전에 이 진화 과정에 관련되는 논란에 대해서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래서 심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최근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는 그렇게 고쳐지진 않을 거예요. 설마 그렇게 근데 학계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창조론자들이 청원한 것처럼 그렇게 고쳐진다면 내 창피해서 국내에서 살 수가 없어. 근데 진짜 내 동료 뭐 일본인 미국 뭐 영국 이런데 반응이 어떤가요?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날 바보로 생각할 거야. 여기 그런 점에서 부끄러워서 여기 한국 국민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논쟁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특히 미국에서도 있었죠. 그 얘기도 또 마지막에 나오는데 미국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는 뭐 창조론과 진화론을 반 이상 창조론을 수용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건 창조론자들의 아전인식 해석이야. 어떤 걸 보면 그런가요? 창조자들이 논문을 쓴 것이 본격적인 고생물학 해지에 논문 투과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네이처나 사이언스지 있잖아요. 응? 네이처나 사이언스지에 그 창조론자들의 얘기가 실린 게 전혀 없다고. 만약 그걸 있다고 찾아내면 내가 상을 줄 거야. 그 사람들은 그 네이처나 사이언스 정도면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골라보지도 않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학이 뭐냐, 종교가 뭐냐 하는 것은 명확하게 구분해 줘서 생각해야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건 우리 여기 국내에서 과학을 연구하고 있다는 과학자들이 전부 같이 망신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구과학이라는 그 과목이 있었고 그 지구과학이라고 하면 이제 지질학이라든지 천문학 이런 또 이런 진화론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이렇게 잘 가르치시다가 이제 딱 이 진화론 부분이 나온 거예요. 딱 멘붕. 그 과목, 그러니까 그 단어는 아예 넘겨버리고 바로 천문학으로 그냥 황당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독실해서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었나 보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일반 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서 그 선생이. 그 선생님이 개인적인 독단적인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가르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단원을 넘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그때 되게 충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즐거운 수업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 그런 실제로 저는 그런 경험을 해서 되게 그 분들의 어떤 신념이라는 게 굉장한 수준이다라는 거. 또 자기가 가르치는 게 일인데 교과서를 갖다가 뛰어넘고 가르친다는 게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진짜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과학 교육과를 나왔으니까 그걸 하셨을 텐데 어쨌든 참 독특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창조과학회가 활동하는 창조론자들이 활동하는 나라가 미국. 1번이 미국. 미국에 아주 몇 개 주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유학하고 갔다 온 한국의 유학생들이 나와서 한국에 또 그걸 시를 퍼뜨린 거예요. 네. 이게 미국하고 한국이라고요.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좀 과학자를 붙이기 적어도 일본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서유럽 국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창조과학 말도 안 된다 그래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없다고. 이거 미국에서 그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도 몇 차례 창조과학회 활동이, 창조론자들의 활동이 에피소드로 나온 게 있어요. 1923년에 스코프의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스코프라고. 고등학교 교사가 이 진화론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하니까 또 딴 사람들이 막 일을 하는 거야. 고등학교 교사가 그 진화론을 위해서 투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해임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사건이 돼가지고, 스코프의 사건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1980년대 저는 고생물학자들이. 연방법원까지 간 적이 있었죠. 고생물학자인 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임스, 굴드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를 하고, 엘드리치라고 하는 미국의 자연사박물관의 직원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뭐냐면, 이 다윈이즘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지적을 한 거야. 네. 뭐냐면 다윈이 생각하는 것은 생물이 진화하는 게 시간적으로 항상 시간의 함수처럼 시간에 따라서 계속 진화한다. 진화하는 것처럼. 계속 진화한다.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진화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이지 계속 진화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게 구두점식 진화 이론, 단속 진화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그 1972년에 발표를 했어요. 네. 그건 엘드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날 초청해서 미국 자연사박물관도 갔다 오고, 그래서 그 사람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창조론자들은 뭐라고 하면, 이 다이니즘 끝났다. 다이니즘 끝났지. 고생물학자들이 이제 그걸 반대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게 1980년대에, 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진화론은 이제 폐기하고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연방법원까지 갔다. 연방법원에서 그 고생물학자 둘을 불렀어요. 굴든 그 사람 죽었어. 굴드하고 엘드리치 두 사람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당신들이 진화론이 다이니즘이 잘못됐다고 부정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 거기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다이니즘이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이지 진화의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다. 응? 진화의 사실을 부정한 게 아니라 진화를 설명하는 학설을 부정한 것뿐이다. 그래? 그러면 창조론자들이 얘기하는 건 창조론자는 오해하고 있었구만. 내가 그걸로 기각시켜본 거야. 그런 사건이 몇 차례 있었어. 미국 사회에서도. 미국 정통 사회에서는 적어도 지식사회에서는 이 창조론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아까 나한테 질문을 해준 건
미국에서는 뭐 진화론보다도 오히려 창조론을 더 많이 먹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얘기를 했는 건데 그건 창조론자들의 그 아저진식 해석이야. 절대 그렇지가 않다고. 다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또 학회를 만들어서 창조과학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도 과학자라고 해가지고 논문 저널도 만들고 뭐 그래. 그게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과학자인가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절대 그 사람들은 주류 과학에서 완전히 제쳐놓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어떤 창조론에 대해서는 이제 과학이라고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주장에 대해서 논박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상대방을 좀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반박을 하지 않고 약간 무시하는 전략? 그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에 교과서 사태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그런 문제도 조금 있었던 게 아닌가. 아주 잘 봤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자기가 직접 진화를 연구하고 진화학자이면서도 창조론자들 얘기를 창조냐 진화냐 얘기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거들면 일반 사람들은 창조하고 진화를 동등하게 볼까봐 대등한 거로 생각해서 쌍벽을 이루는 학설이 아니냐 그렇게 착각을 하기 쉽다. 그러니까 그건 니들 마음대로 떠들어라 무시해버리자. 네. 무시해버리자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네. 이게 사실 나도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이었다고. 근데 내가 최초로 창조와 진화라는 책을 쓴 게 있어. 네. 그러니까 교육과학부에서 그다음에 이거 그 당시 교과서 개편이 있었던 때인데 그때 창조론자들이 창조론자들 자기들끼리 입맛에 맞는 과학 교과서를 낸 거야. 과학 교과서를 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교과서에서. 내가 창조와 진화라는 책을 그걸 편수실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돌아가면서 읽고 크게 도움이 됐다. 고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조와 진화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뒤부터 내가 진화론에 선교사 비슷하게. 그러셨군요. 요번에도 아마 여기 서울에도 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네. 나를 추천한 거는 내가 그런 활동을 미친 짓을. 근데 진짜 학자들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서야지 사실 이번 사태 같은 게 안 일어나고 이렇게 좀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과학자는 자기가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네. 긍지를 가져야 돼. 긍지를 갖지 않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그러면 진짜 과학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조금 돌려서 우리 교수님께서 공룡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잠깐 청취자분들이 많이 좀 공룡과 관련해서 궁금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요. 예, 처음에 이렇게 공룡 알 발견하시고 발자국 발견하셨던 이야기와 또 그 이후에 어떻게 공룡 관련해서 연구를 하셨는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또 공룡이 어떻게 많이 살았는지 뭐 이런 얘기 조금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1970년대만 하더라도 이 공룡은 우리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다. 그건 전부 외국의 얘기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엔 안 살았다. 그렇지 안 살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거의 50년 가까이 우리나라 지질 조사했다고. 네. 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굉장히 열심히 조사를 했어요. 고생납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녀가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발견 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공룡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1972년에 73년 4월에 일본을 가게 됐어요. 일본 유학을 가게 되는데 거기 가기 위해서 화석 채집을 나갔다고. 하동에 나왔어요. 경남 하동 금남면이라는 해안걸 이렇게 돌다 보니까 조개 화석을 채집하러 갔다고 사실은. 조개 화석을 채집하러 갔다 보니까 암석에 새까만
파편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박혀 있는 거라. 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서도 감히 그 당시에는 이게 공룡의 알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못 했어요. 네. 그걸 이렇게 아주 또 조심스럽게 파편 따가지고. 형태였으니까 그렇죠. 동그란 뭐 이런 형태가 그렇지. 아니고요. 이게 파편이 이렇게 압착된 상태로 있었기 네. 때문에 그걸 따가지고 일본에 가져갔다고. 일본에 가져가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이게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네. 뭐 잘 모르겠더라고. 그 사람들도 잘 모르겠다. 야, 그 무슨 화석은 다니는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틈틈이 도서관에 가서 고생문학 잡지들을 쭉 보고 이게 어떤 동물의 알은 알인데 이게 무슨 동물의 알인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보니까 그 공룡 알 껍질을 연구한 논문이 거기 있어요. 네. 여기 보니까 표면 구조라든가 내부 구조가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똑같아. 야, 이게 공룡 알이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가지고 내 75년도에 귀국을 했거든. 유학을 마침 귀국을 해가지고 75년 2월 달에 한국 지질학회에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 당시는 고생문학회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뭐 취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워낙 표본이 형편없으니까 정말 그 공룡 알이냐 하는 걸 의심을 가졌던 거예요. 크기는 네. 어느 정도였나요? 몇 조각? 뭐 이렇게 파편이 요만하게 암석 속에 한 달걀만한 했었나요? 손바닥, 그렇지, 요만하죠. 손바닥만. 우리 경북대학 자연사박물관에 보존돼 있는데. 둥글긴 둥글지도 했나요? 않아. 그냥. 그 깨진 껍질이. 달걀 껍질 같은 껍질들이 그냥 네. 박혀. 그러니까 딴 기자들은 그 오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네. 생각해서 보도가 안 나갔어요. 다만 그때 주간한국일보 기자가 그걸 주간한국에 실린 게 우리나라에서 언론 보도에 나간 게 최초라고요. 네. 그 다음에 공룡 발자국을 발견한 거는 내가 그 81년도서부터 80년도 가을서부터 우리 대학원 학생들 데리고 저기 남해안 저 전라남도 남해안서부터 쭉 경상도까지 이렇게 훑어왔어요. 훑어온 것은 해안은 하루에 2번씩 바닷물이 와서 네. 바위를 이렇게 청소를 하잖아요. 청소를 하면 다 깨끗하다고요. 거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무슨 뭐가 있다 없다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네. 아주 화석 발견하기 제일 좋은 조건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화석이 나오나 하는 걸 찾기 위해서 조사하다가 마지막 고성군 하이면 동명리라고 하는 해안가를 이렇게 가다가 우연히 이렇게 오목오목 파인 것이 7개가 조그만 어이라의 발자국 같은 것이 7개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내가 사진을 찍고 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그건 뭡니까? 야, 이거 공룡 발자국이다. 그러니까 공룡 발자국이 왜 그렇게 작습니까? 야, 공룡이 다 큰 거만 공룡이 아니다. 이 중생대 이런 이만한 발자국을 만들 수 있는 동물은 공룡밖에 없다. 공룡 발자국이다. 이런 거 어디서 나오는지 너희들 앞으로 조사할 때 열심히 조사해 찾아봐라. 그리고 이제 학생들 그 지층 자체가 중생대였던 거는 미리 이제 알고 계셨던 상황에서 이제 딱 발자국이 그래서 나왔던 하동 거죠. 그쪽으로 해안가를 도신 그렇지. 거예요. 고성군 하이면 그쪽에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조사 저녁 때 조사가 끝나고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선생님 공룡 발자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이게 공룡 발자국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기저기 뭐 많이 나오는구나. 그래 어디 그렇게 많이 나오냐. 이게 날은 어두웠지만 학생들이 안내하는데 갔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암석 표면에 쫙 박힌 게 나오는 거예요. 네. 야, 이게 어떻게 내 눈에 띄느냐. 야, 당신들 눈에 띄었나. 이건 뭐 내가 장님이라도 이건 공룡 발자국이라는 게 그래서 밝혀져가지고 공룡 발자국이라는 게 밝혀져서 그 다음날 공표가 됐어요. 네. 그 뒤에 뭐 여기저기서 발견. 지금 공룡 발자국에 한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 좋은 땅덩어리에 그렇게 밀집돼서 나오는 거는 한국이 유일해요. 저기 남미에서 나오고 미국에서 나오고 유럽에서 나오고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밀집돼서 다양한 생물 발자국들이 이렇게 나오는 데가 없다고요. 고성에서 뭐 회의 장소라도 공룡이 아니 회의라도 했나 고성에.
어쨌든 공룡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여기저기서 공룡 회사 발자국. 화석이 발자국이 사실 이 네. 내륙에도 여기저기 나와요. 영양에서도 나오고 저 의선에서도 나오고 대구 시내에도 여러 군데서 나온다고. 아 대구 시내에서도 나와나요? 그럼요. 아 대구 시내에도 나오고 저 경주에서도 나오고 뭐 울산에서도 나오고 여기서 군데. 근데 그 내륙에서 나오는 거는 그 암석의 표면이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나와도 아주 한 부분만 나온다고. 근데 발작 한 개 나온다든지. 그치? 해안가는 그 암석이 아주 그 노출이 아주 좋으니까 네. 많이 발견할 수가 있지. 그때 그렇게 발자국이 많이 있었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 그렇게 밀집해서 살았던 그러니까 기후적인 이유가 있나? 그런 게 아, 밝혀낸 공룡이? 게 있나요? 네. 네. 물론 그런 게 이제 연구를 해야 돼요. 이 공룡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 어떻게 된 거냐는 이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조건이 맞게 공룡들의 발자국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뭐 공룡의 알이 또 뭐 여기저기서 나와요. 공룡 알도 먹이가 나오고. 많았나? 아니 물이 많으니까 좀 살기가 물이 좋아. 많아. 상면이 바다니까. 아니 그때는 근데 우리나라 그때는 붙어 있었을 텐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붙어 있을 때죠 네. 땅이 지금 이제 지리적인 조건이 지금 완전히 네. 다를 테니까. 그 해안가에 나온다고 공룡이 해양동물이나 절대 그때는 거기 일대가 그 큰 중생대. 호수였었다고. 네. 호수였었다고. 그게 옛날 그 중생대 백악기만 하더라도 일본 열도가 한반도에 붙어 있었다고. 네, 붙어 그렇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기후시나 그쪽엔 또 우리나라 이 영남 지역에 나오는 지층과 거의 같은 시대의 지층이 거기서 분포한다고. 네. 국내에서 무슨 공룡 뼈가 나온 거는 없나요? 뼈가 많이 나와요. 뼈도 그 부산대학의 부경대학의 그 교수가 그 역시 경남 하동에서 발견한 그 화석은 공룡 화석은 아주 상당히 보존 조건이 좋아서 그건 학명이 붙어 있어요. 부경고사우루스라고 하거든요. 부경고사우루스. 그리고 또 저기 전라도 여순가 보성에서도 공룡이 아주 큰 규모가 작은 공룡인데 공룡이 네. 아주 상당히 보존 조건이 좋은 것들. 예, 나도 뭐 뼈는 이제 파편이지만 공룡 뼈는 많이 발견했어요. 하나 둘 이렇게 나오는 거. 완전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자세히 조사하면 공룡 뼈도 나온다고. 그때 사람 뼈는 안 나오죠? 사람 뼈를 찾으면 공룡 뼈하고 같이 나오는 사람 뼈. 아니에요. 아까 그 창조 머시기는 왜 같이 살았다고 하니까 그럼 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진화론을 다시 쓰는. 저기 해남에 창선면 가인이라고 하는 해안가에 네. 거기 공룡 발자국이 여러 가지 종류의 공룡 발자국이 나오는데 거기 사람 발자국처럼 길쭉길쭉한 발자국이 쭉 나오는데 네. 그걸 창조론자들이 이거 봐라 이거 그래요? 공룡하고 사람하고 공존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그러는데 그건 공룡 발자국으로 밝혀져 가지고 공룡 발자국으로 밝혀져서 지금 한국 교원대학의 김정률 교수가 미국 학회지에 발표했어. 네, 그랬군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게 사람 발자국이라고 믿고 있다고. 그 옛날 고생대 삼엽충이 나오네. 커브렉이 삼엽충이 나오는데 삼엽충하고 사람이 같이 살았대. 아니 삼엽충은 바닷속에 살지 않았나요? 걔 몰라. 삼엽충 화석하고 사람 발자국이 같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런 주장을 아니 그때 그런 인간이 어떻게 그 환경에 살려면 어떤 모습이었어야 되는 거지? 뭐 거의 이런 피부로는 살 수도 없었어. 참 공룡이라는 게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처음에 어떤 동기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공룡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공룡이 지질시대를 통해서 육상에 살던 동물 중에서 가장 체구가 큰 거예요. 네. 근데 가장 큰 체구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 중생대가 끝나면서 사라진 거야, 지금. 그렇죠. 신생대는 공룡 화석이 안 나온다고요. 응? 그게 어떻게 사라졌느냐.
그 거대한 최고를 갖는 공룡들이 어떤 생태계에서 어떻게 역할을 했느냐, 생태계 역할을 했느냐, 그런 게 과학자들한테 관심거리고, 그리고 또 그 공룡이 왜 멸종했느냐, 그런 게 관심거리예요. 그래서 뭐 1980년대 소행성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거 뭐 화산설이니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소행성이 떨어져가지고 멸종됐다고 하는 설로 이제 굳어졌어요. 아, 그런가요? 사실 아직까지도 어린이들 책에 보면은 그게 불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학자들 간에 너무나 이런 일이 많아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거기에 관련된 성인설이 한 10가지도 나오고 10가지 나오니까 일반인들이 이게 안 되겠다. 이거 뭐 우리가 과학자라면서 이렇게 많은 설을 가지고 이게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전공하는 사람들이 여러 전공자들이 여러 사람이 단체가 모여가지고 결말을 짓자.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운석 충돌설로 멸종됐다고 하는 것이 결정이 났어요. 그게 가장 근거가 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가요? 화산설도 있었고 무슨 빙하기가 왔고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그랬다. 뭐 먹이가 없어졌다. 그거보다는 이제 운석 충돌에 의해서 운석 충돌이 소행성이 지구상에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다. 이 소행성도 크기가 적어도 10km 이상 되는 거다. 엄청나게 컸어야 됐을 텐데. 직경이 10km 이상 되는 것이 어디에 떨어졌냐면 멕시칸 반도 있죠, 거기. 거기에 떨어져요. 그 운석 구덩이가 있다고 해줘요. 거기 있어가지고 그것이 여러 가지 시대를 측정하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자료에 의해서 검증을 해본 결과 고생대 말에 운석이 떨어져서 멸종된 것이다 하는 것을 결정이 난 거예요. 그 정리가 됐군요. 아니, 저 오늘 처음 알았네요. 빨리 각종 공룡 관련 책들 출판사에서 빨리 수정.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애가 읽는 책도 뭐 아직까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되게 미스테리어스하게 그려놓잖아요. 재미난 게, 그 뉴스를 들은 게 총과 작년 말인가. 아주 최근에 그렇게 정리가 되었던 것이군요. 그런 뉴스를 좀 갖고 있다고 하는 건 내가 고생물학자이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뉴스가 들어온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룡 알과 발자국을 발견을 하셨고 또 그 이후에 이 창조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쪽 주장의 어떤 허구성 이런 거에 대해서 과학자의 입장에서 반박을 하셨던 양승현 경북대 명예교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창조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도 얘기를 들었고요. 또 아까 전에 좀 재밌었던 처음에 공룡 화석 같은 것을 발견하셨던 때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던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전 세계 과학계를 흥분시킨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유럽 핵입자 물리연구소에서 힉스 입자로 추정되는 솔입자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아까 나왔던 변태섭 기자도 이 뉴스를 기사로 전하느라 오늘 매우 바빴는데요. 과연 이 솔입자가 진짜 힉스 입자인지 여부는 연말께 확인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물리학계에서 힉스 입자의 발견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대단한 성과인데요. 이렇게 과학이 나날이 발전하는 마당에 공룡과 인간이 같이 살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적어도 창조론자들의 주장이 과학 교과서에 반영돼서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사난타 H 38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행의 한국일보 산업부 최진주, 사회부 김지은 기자였고요. 제작에는 디지털뉴스부의 양홍주, 강희경, 박소영, 허경주 기자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난타 H에 의견을 주실 분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시사난타 H를 검색하시거나 최진주, 김지은 기자의 트위터로 의견을 주셔도 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